스모그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스모그라는 말이 이 스모커 즉 연기에 그 다음에 안개 포그 이렇게 합쳐가지고 스모그라는 합성어가요. 1952년 12월 초에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때 한 3주간 런던이 거의 햇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고 컴컴한 상태로 뒤덮였는데요. 이 안개 비슷한 이런 것들이 오염물질들이 이 황산 안개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런던 시민들의 호흡기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이 3주 동안에 4,000명이 죽고요. 만성 폐질환으로 8,000명이 추가적으로 더 죽어서 12,000명의 사망자가 났는데, 이때 이 처음으로 이 스모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왜 그때 나타났느냐? 영국이 당시에 가정이나 회사에서 기업에서 주로 연료로 석탄을 사용했습니다. 이 석탄이 뗄 때 나오는 연기가 정제되지 않은 채 영국의 상공으로 날아갔다가 이것이 무풍 형상, 즉 바람이 불지 않고 겨울철에 기온 역전으로 인해서 대기로 확산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결국은 연기와 안개가 합쳐져서 스모그가 되면서 생긴 겁니다. 이때 이후로 전 세계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죠. 자,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어제부터요 첫 황사 현상이 나타나서 오늘까지도 전국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심한데요. 이번 황사는 황사주의보가 즉 400 미크론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그런 형태까지는 짙지 않지만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 이런 황사들은 중국 베이징, 텐진 등 중국 대도시 공업지대를 거치면서 모래바람이 이 미세먼지가 뒤섞여 있는 황사이기 때문에요,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원래 황사는 조선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기록에도 나오고요. 그것은 뭔가 하면 중국 북부 이 몽고 지방에서 한마디로 모래 폭풍이 한국까지 밀려오는 순수한 흙바람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90년대 이후에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중국의 이 상공에 머물러 있던 각종 환경을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제거 장치를 거치지 않은 그런 스모그들이 이 황사하고 뒤섞이면서 이것이 우리나라로 정확하게 바람의 경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황사가 한번 발생하면 무려 100만 톤에 달하는 먼지가 떠오르고 그 가운데 한국에 한 10만 톤, 즉 10분의 1 정도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 미세먼지의 한 50%가량이 중국에서 온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 중국의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이 초미세먼지, 보통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이런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한마디로 그 내용이 즉 자동차,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공장 등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이 주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흙이나 그냥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즉 중금속 오염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시게 되면, 노출되게 되면 장기간 이 노약자들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호흡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 밤부터 눈이 가려워 가지고요, 계속 그래서 눈에 안약도 넣고 했고, 어제는 방송을 갔다 왔는데 가슴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저도 호흡기 폐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닌데요, 오늘은 이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중국의 황사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쯤 되는가 보면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될 거다. 국민 1인당 한 20-30만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걸로 이렇게 비추어진다. 이렇게도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런 또 황사가 레저업계 같은 우리나라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백화점 세일 기간에 매출이 10% 줄어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중국은 자신들의
이 산업화에 따르는 당연한 대가인 환경오염에 대해서 철저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다 빠져나가는데요.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고도 성장이 한계가 와서 다시 중진국 성장 수준으로 낮춰야 되니 여전히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쓰는 부분에 또 규제를 강화하고 법을 만드는 부분을 중국 정부는 꺼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가야 될 환경오염 방지 설치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코스트를 아끼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오염물질들, 또 중국의 공장에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그 액체로 되어 있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한국의 상공과 우리 저 황해, 앞바다를 전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해에는 고기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될 겁니다. 지금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치러야 될, 즉 모진놈 옆에 살다가 치러야 될 대가로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나무 심어주자. 저렇게 돈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가 가서 나무 심어주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저는 좀 도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외에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의 이런 주변국의 환경오염을 시키는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당신들은 공의 수준들을 높이지 않느냐라고 항의하고요. 국제기구, 지금 한국이 무슨 환경에 대한 국제기구를 유치했니 어쩌니 하는데 그런 데서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좀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리고요, 중국은 이 미세먼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요, 지금 원전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도요, 중국은 이 중국의 해안변, 동쪽 해안변에다가 원전을 계속 짓고 있는데, 원래 원전 사고가 터지면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치명타를 입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90조를 투자해서 매년 6개에서 8개의 원자로를 더 짓는다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한번 발생했을 때, 지난번에 텐진에서 화학물질이 폭발해서 텐진 항구가 거의 초토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도 그때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폭발한 오염물질들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일어난 이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서풍을 타고 12시간 내에 한반도에 도달했어요. 일본 후쿠시마 사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재앙이 될 거랍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는 한국에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잘 오지 않습니다. 이 바람이나 또 해류가요. 그런데 중국의 지금 동쪽 해안변의 사고는 곧바로 한국의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앞바다, 한국 전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원전이 집중된 연안 지방, 즉 바닷가 지방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 76년에 27만 명이 죽은 당산 대지진에서 이미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중국은 원전 시설을 이 지진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과연 중국이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감시망을 갖고 있는지, 또 중국 내부에서 지금도 원전 사고가 작은 것들은 숱하게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데 대해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외국과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고요. 즉 이 한국의 원자력위원회와 중국의 이 원전 담당 부서가 이 원자력 안전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에 주지 중국의 원전 정보가 우리한테 별로 오는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이 원전을 계속 짓고 있는 문제, 이것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황사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치명타를 입힐 건데요. 중국이 이런 사고를 칠 것에 대비해서 이 손해배상 협약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자력 손해보충 배상 협약은
이 원전 사고 시 각 채약국들이 기금을 마련해 사고국에 지원하는 협정인데요. 19개국이 서명을 했는데 중국은 여기에 아직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입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도 가입하고 나면 분담금을 내야 되지만은 이 만약 가입 안 했다가 중국의 원전 사고로 우리가 만약에 그 피해를 입게 될 때요, 어마어마한 수조 수십조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며 중국이 우리한테 호락호락 배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인대, 즉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경제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이제 6.5에서 7%의 중속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재정 적자를 GDP의 3%까지 허용하겠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중국이 건국 이후에 최대의 재정 적자를 편성했고요. 결국은 시진핑이 큰소리 치던 2013년 이후 집권 이후에 자신감이 이제 무너진다는 겁니다.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절대 안 빠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중진국 함정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리크창 총리가 직접 언급하면서 시진핑이 이야기했던 부끄러운 말들을 쓱 덮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각종 위험이 늘 거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진핑은 2년 전에 신상태라고 신창타이라는 말을 거론하면서 중국 경제가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서 수출 대신 내수를 키우고 지금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중서부 개발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이 내수 시장이 2020년에 2배로 성장할 거다. 지금에 이렇게 작년까지도 떠들면서요. 중국에 4, 5조 뭐 들여서 공장을 짓니 어쩌니 대기업들이 설쳤습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런 결과가 지금 오늘날 중국 경제에 한마디로 이런 붕괴 현상, 저는 붕괴라고 봅니다. 제가 또 이런 말 하면요, 뭐 황은 항상 중국을 씹는다 어쩐다는데 있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거짓을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재정 적자를 3%로 설정을 하고 6.5에서 7% 성장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중국 GNP가 외신들은 3%에서 4% 수준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수고 조작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거품이 기업들에 잔뜩 끼어 있는데요. 이것을 과연 중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할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중국은 지금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강시기업, 즉 돈만 빌려다가 그걸로 연명을 하는 유령기업이라는 뜻이죠. 좀비기업. 이런 부분에서 부실기업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저는 싸움이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왜 실패하냐?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중국 최고의 완다 그룹에 시진핑 뭐 누나가 들어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주주 중에. 그런 식으로 다 엮여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중국은 결국 이제 정부가 나서서 경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가 경제의 성장에 어떤 저속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이미 변명하기 위한 밑거름을 다 깔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는 중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화될 건데요. 그때 대비해서 우리도 벼락 안 맞도록 조심해야 될 건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황사, 원전 그리고 중국의 저성장 우리한테 전부 독이 되고 있습니다.